자, 이제 교재 292쪽을 봅니다. 자, 그 292쪽에 법제 41조 1항이 실려 있거든요. 요것만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개업공사인 공인인계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중개사업소에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자가 중개인이죠. 자, 이자를 포함하고요. 이들은 그 자질 형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인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회 제도로 들어왔는데 이 협회는 한 문제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칠판을 보시면요. 현재 협회의 성격을 물어봤거든요. 제도를 지금 읽어봤는데 협회는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임의 설립주의예요. 그 다음에 현재 협회가 두 개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한국공인인계사협회, 한공이 있고요. 세대한공사협회가 있습니다. 세대한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설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일협회제가 아니고 복수협회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협회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하면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임의 가입주의. 그래서 임의 설립주의에 복수협회에다가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협회제, 강제가입제, 강제설립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그랬었는데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7차 개정, 1999년도 개정할 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협회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의 성격인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법인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협회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원래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민법이 규율하는데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합니다. 그럼 협회에 관하여 우리 법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우리 교재는 이 내용이 저 뒤쪽에 있어요. 협회 뒤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법 중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협회를 설립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설립할 때요. 자유설립주의는 없어요. 이건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법인들은 준칙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예요. 또 뭐 특허주의가 있죠. 우리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이런 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허주의를 취한다고 그러고 우리 협회는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가라는 말은 허가와 달리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회 설립 요건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이거 재량권 행사해가지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한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의 절차로 갑니다. 협회 설립의 절차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294쪽에 있죠, 지금. 자, 그럼 협회 설립의 절차는 먼저 발기인들이 구성돼요.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준비위원들이 먼저 모이는데 이 설립준비위원들을 발기인이라 불러요. 그럼 발기인은 당연히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때 정관은 뭐냐면 기본이 되는 준칙을 정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협회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100% 정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때 정관 작성 발기인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는 발기인수는 회원인 그 개공이 되는 건데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들은 정관에 모두 서명 날인하게 돼 있어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0명에 모여서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요. 이 정관이 작성이 됐잖아요. 그럼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정관을 출석한 개업공사의 과반수의 의결을 봐야 됩니다. 이때 창립총회 출석에 대한 개업공사의 수가 있는데 그들은 600명 이상이 출석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산 요건인데 이게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 출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토탈 인원은 600명 이상이 출석해줘야 되고요. 창립총회. 서울에서만 왜 100명이냐면요. 전에는 그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출석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일단 의미는 없어졌는데
우리 전체 개혁공사의 수 25% 정도가 서울에 모여 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 출석해줘야 되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창립총회 인천광역시에서는 20명 이상만 출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 많이 나왔죠? 300, 600, 120입니다. 배수로 간다. 배수로 300, 600. 그 다음에 120이에요. 6, 1, 2 이렇게. 그래서 300, 600, 120으로 기억하시고요. 이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의 설립 등기를 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협회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협회 설립의 절차 숫자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숫자를 괄호넣기를 2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0, 600, 120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협회 조직은 일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법인이니까.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거든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이 규정을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두 협회가 지금 현재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그래서 한국공사협회는 지금 서울대 있고 그 봉천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항공사협회는 한양대 있고 왕십리역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둔다란 규정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화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요. 그러면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는 임의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둔다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이때 지부는 어디다가요? 신화도에다가.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로 기억합니다.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협회가 신화도의 지부를 설치를 했잖아요. 한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협회가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를 했잖아요. 한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때는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사전 신고예요, 사후 신고예요? 사후 신고죠. 그럼 협회가 신화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 틀렸네요? 한글의 오묘함이죠, 지금. 니은과 리을의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14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우리 과목에 유일한 사전신고 있죠.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폐업신고뿐이라고 기억하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야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폐업신고뿐이다.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폐업을 할 때, 기간 변경할 때, 업무를 재개할 때 미리 신고하는 거죠. 요거만 사전신고고 나머지 사후신고다. 그러면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사후신고임을 알 수 있어요. 기한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럼 지부 설치 신고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에. 그럼 이렇게 내면 틀렸죠. 지부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협회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무조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를 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 법이 갖고 있는 규정은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의결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첩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첩시. 이거 총회에서 의결할 정도면 중요 사항이니까 이거는 지첩시 국장 보고사항으로 했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협회 이제 업무로 내려가는데 협회 업무는 한 장을 싹 넘기면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거든요. 지금 296조 가구 있죠? 고유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고 수탁 업무는 다른 게한테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인데 고유 업무가 7가지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품위 유지 업무, 그 다음에 중기제도의 연구 개선 업무,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 연수 업무, 그 다음에 윤리 현장의 재정 및 실천하는 업무라든가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이라든가 나아가서 공제사업도 있죠. 이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으로서 개혁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죠. 이거 공제사업이. 그 다음에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한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데 협회가 지금 현재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도 위탁이 될 수 있고요. 감독 업무도 위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지금 현재 교육 업무만 위탁이 돼 있어요. 협회에다가. 그러면요, 요즘은 이런 거 묻지 않는데 협회의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이거 구분은요, 수탁 업무를 기억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공인인증사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OX. 오죠? 그래서 우리 정보 제공 사업은 고유 업무고요. 한국공인인증사협회에서는 한반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정보 제공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유 업무인지 수탁 업무인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수탁 업무를 골라내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 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 조직이 나와 있으니까 감독을 미리 보고 가자고요. 이 협회에 대한 감독은요, 지금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자게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받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신고는 이들에게 하지만 모든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부지회까지 직접 소속 공무원 보내갖고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지회에다 대고 직접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내릴 수 있어요. 직접. 그래서 모든 감독권은 협회에 대해서 누가 갖고 있다? 국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부 설치 신고만 시도의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받치기만 할 뿐이지 감독권은 모두 지부지회까지 국장이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협회 고유 업무 중에 공제사업이 문제죠. 공제사업은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가입자, 중개사하고 피해자, 이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을 쭉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 내용이 지금 297쪽서부터 엄청 내용이 많죠. 그래서 협회를 많이 낼 때는 한 3문제씩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30회 때 3문제를 냈고 31회 때 쉬었고 이제 32회 때 다시 한 문제를 냈죠.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해두시는데, 공제사업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자, 그럼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협회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겠습니까? 비영리사업이겠습니까? 당연히 비영리사업이죠. 비영리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제잖아요. 공제란 말 자체가 회원 간의 상호 부조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꼭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요. 협회가 해야 되는 업무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임의사업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고 세대한공사협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해야 않습니까? 그럼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이건 국토부 장관 승인상이에요.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공제규정이 뭐냐면요, 공제약관이에요. 공제약관.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 보험약관 날라오죠. 그렇듯이 이게 공제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에요.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공제사업을 해야 않습니까? 그럼 책임준비금도 적립해야 돼요. 책임준비금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 중개사고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보유하라는 얘기죠. 이게 책임준비금이에요. 이것은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참고로요, 협회 공제사업 이 책임준비금을 지금 20% 이상씩 적립하고 있는데, 공제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연간 수입액이 약 200억이에요. 이게 협회의 약 주된 재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 20억 정도는 쓰지 말고 보유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책임준비금이야. 그래서 이 책임준비금을 만약에 근데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죠. 이렇게 해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전용 승인은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다. 지금 어디 나가고 있는지 아시죠? 저기 298쪽의 맨 위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 10% 이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제 회계 관리란 말 나와 있죠? 공제 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거기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거. 자,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실적도 공시해줘야 됩니다. 그럼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회계연도가 끝났잖아요? 그럼 3개월 내 공시하게 돼 있어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러면요, 2021년도 공제사업 실적은 2022년도 3월 31일까지 공시 나가야 됩니다. 어디다 나가야 되냐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나가고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나가고요. 협회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제사업 실적 공시가 3월 31일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아마도 연간 200억 정도 요즘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회원이 늘어서 더 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실적 공시 3개월 내 하게 돼 있다. 회계연도가 적용되면. 이거는요, 기업들 대차 대조표 공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기업들도요, 전년도 실적을 3월 30일까지 공시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제사업 실적을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게 해놨고요. 그 밑에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자, 그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현재 협회 둔다 둘 수 있다. 둔다예요. 이건 필수기간이에요. 그래서 공제사업을 둡니다. 거기 교재 299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를 둔다예요. 둔다.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를 둔다. 필수기간입니다. 그럼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한 명 호선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을 하고요. 호선이 뭔지 알죠? 위원들 쭉 모여가지고 누가 위원장 할래? 손들어. 그리고 투표하는 거죠? 이게 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한 명씩 두고요. 이들은 이제 호선을 하게 돼 있고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기억해 주세요.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거기 19명이라는 숫자는 위원회의 설치 그래갖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맨 위에. 찾습니까?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누가 위원으로 가냐면요,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해 두는데, 1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이제 구성을 하는데, 협회 회장하고요, 협회 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요. 근데 이들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협회 회장이란 말이 지금 밑에 니은에 있죠? 찾았어요?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디귿은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일어났죠? 밑줄 그어놓고. 이들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공제사업 감독기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회장이 들어가 있죠? 임원들도 들어가 있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다.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위원들 임기는 몇 년으로 한대요? 2년으로 한다.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새로 선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자녀기간으로 갑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둔다고 그랬죠? 이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 찾았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7번에 있는데, 당연히 위원회니까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겠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 정도만 감을 잡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협회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임기는 다 2년이에요. 위원들의 임기는 우리 법에서 일단 2년으로 기억하세요. 2년. 그래서 2년으로 이제 기억하고요. 2년은 항상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2년이지 2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시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로 넘어갑니다. 재무건전성 기준 유지란 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300쪽에 지금 재무건전성 기준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회가 법인 아닙니까?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 자산, 유동성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게 돼 있는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됩니다.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게 돼 있고요.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고, 네,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요. 이건 말이 조사검사지, 이건 감사예요, 감사. 그럼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을 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토부 장관이 회계지식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을 해요. 조사검사를. 그럼 이들이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금융감독원이냐? 아시잖아요. 금융감독원은 지금 우리나라 자금이 흐르는 곳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그래가지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금융감독원에는요, 조사과라는 데가 있는데 이 조사과에 CPA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공인회계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이거 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장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당연히 개선명령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국장에게 있겠죠. 이때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거, 나중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이제 나중에 기억할 건데 일단 변경을 기억해 두세요.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장부가격을 변경해라. 그다음에 자산 예탁 기간을 변경하라. 변경.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게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제재. 이것도 있는데 임원이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국장이겠죠. 그 다음에 그 임원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명령권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 정도인데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말씀드렸죠. 302쪽에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장이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